떠오르라 동해에 떠오르는 태양. 여기 보면은 조선, 카라사르, 홀본, 옛날 졸본부여 앞에 분 홀본이죠. 해본, 그리고 한국, 카라쿠니, 그리고 일본. 이것은 모두 같은 의미를 지니면서 다른 말이다.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하나로서 카라이다. 카라는 해의 땅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 홀본, 한국, 일본이 뜻으로, 즉 훈으로 읽을 때는 카라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 다음 중국 문명의 훈은 드라비다인 그 다음 포, 동이. 이 차이는 중국 고대 문명의 초기 산동반도의 드라비다 문명과 송조를 쓰는 시노티베트 세력과의 접촉과 경쟁에서 황하 중류의 하족 송조 세력의 승리의 결과 1인칭 나가 송조의 영향을 받아 응하로 분화하는 과정에서 와로 선택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방금 전까지 얘기했죠. 그 다음 일본어는 전국 말기, 춘추 전국 말기면 BC 3세기 정도 되죠. 중원의 혼란 과정에 해외로 튕겨나간 한어 사용자의 다수가 이때는 한자에 거의 가까운 걸 쓰게 되니까 중국 문명이 그 한자의 힘을 갖고 엄청나게 파워를 가시하기 시작하죠. 그 훨씬 이전과는 다르다 이거예요. 다수가 정치적 밀도와 완성도가 높은 즉 만주와 한반도 북부를 말하는 거예요. 만주 한반도를 피해서 한반도 남부 내지는 일본 열도로 갔다는 얘기죠. 상대적으로 원시 드라비다 한국의 문법 체계에 있던 이게 한국의 남부에 드라비다어 문법 체계로서 정착했던 족속이 있었다는 얘기죠. 이걸 저는 카라로 보는 거예요. 카라. 있던 족속이 일본 열도에 파상적으로 단삭적으로 한꺼번에 많이 올라간 게 아니라 간간히 건너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도래한 결과 한화적 인칭 대명사 와가 많이 수행된 결과 산물이다. 그래서 일본어에서는 1인칭 대명사가 중국어적 성격이 한화적 성격이 강한 와의 변형태가 왓다시로서 자리 잡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상의 논리를 종합하면 1인칭 대명사 나와 원은 동아시아 문명에서 교차거 드라비다어와 송조가 뒤엉켜 만든 이란성 쌍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보면. 원래 드라비다에서 나와가지고 원형은 나인데 워로 변했다. 약간 말이 좀 이상하네요. 쌍둥이라면 급을 같이 주는 건데 원래 나가 원형이다. 이면 나가 드라비다 나가 동아시아 문명의 원형이다. 하지만 그 씨앗은 인더스 문명의 주역이었던 인도 드라비다어를 쓰는 1인칭, 2인칭 대명사 나와 너였음을 부정할 수 없다. 이것이 변형사의 북상과 파생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이제 변형사 얘기를 잠시 하면서 다른 얘기도 잠깐 곁들이고 얘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긴 시간 진행되는데요. 동아시아의 변형사 이동 경로 및 유적 이렇게 딱 되어 있잖아요. 이 보면 기원전 8,000년 전에 양쯔강 하류에 이 하모도라는 유적이죠. 하모도 유명한 건 다른 것도 있는데 이런 거 기원전 8,000년에 수장농을 한다는 얘기예요. 기원전 3,500년에서 1,200년 한반도에서도 그러니까 3,500년, 5,500년이잖아. 인더스 문명이 기원전 3,300년이니까 그 근처에 고성 문암리, 김포, 일산, 남경 지역에 이 변형사를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누굴까 이거죠. 인도 드라비다어를 계통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의 미얀마에서 형성된 근데 언어는 인도 드라비다어 경향이 강한 족속의 가능성이 크다 이거죠. 기원전 9세기에 8세기 일본 큐슈에 정해지는 거예요. 일본 큐슈
일본의 이제 야요이 시대가 기원전 3세기 정도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최근의 연구 결과가 이건 것 같은데요. 기원전 9, 8세기 굉장히 오래전이요. 일본 규슈에 전했다 이거죠. 무남리 이쪽에. 그 다음에 기원전 850년에서 550년경 한반도, 험남리 등 중기 무문토기 유적에서도 변형사 흔적이 발견된다. 이렇게 해서 이 변형사를 갖고 들어왔던 족속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수 있다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이게 우리 고대의 기원 BC 10세기부터 BC 2, 3세기, 그러니까 고조선이 붕괴하기 전까지 청동기 시대에 대표하는 유물이 고인돌인데 그런 고인돌이 한 산동반도에 저도 존재한다 이거예요. 자, 중국 산동반도에서 고인돌이 발견되는 이유는 고대 동북아시아의 해상 교류와 동이 문명 문화권의 확산 때문으로 분석된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이거 다 제미나이를 통해서 뽑아낸 겁니다. 이게 동의적인 활동 및 거주, 산동반도는 예부터 우리 아사달 카라 민족의 직계 조상인 동이족이 주요 거점이었다. 이들이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인 묘제인 고인돌 문화를 간직한 채 요동반도와 산동반도를 오가며 정착했다. 이미 환발핵관 문명과 그러니까 산동반도가 아까 지금 지도에서 보여드렸듯이 드라비다 언어를 쓰던 동이족 계통 이 세력의 교차로 거점이었다 이거죠. 이걸 가지고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요동도 가고 한반도 중부도 오고 일본 열도도 들어갔다. 황해연안에 나중에 허왕욱이 온 건 아마 이미 해로의 그 지름길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아마 오키나와 쪽으로 열도를 따라서 큐슈로 해서 그 김해로 들어왔을 가능성이 커요. 허왕욱은 그런 BC 전유전이잖아요. 기원 원년 전이니까 그 근처니까 그때쯤 되면은 이미 그 옛날부터 있었던 그 해로에 대한 모든 물질들을 바닷길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지름길을 그러니까 해로를 타고 올라와서 타이완에서 그러니까 오키나와도로 연결되는 그 열도를 따라서 올라와서 큐슈로 해서 그리고 대마도를 지나서 스시마를 지나서 금강가야로 들어왔을 거예요. 그래서 김수로 왕과 결합했다. 근데 그것이 바로 한국인의 현재 언어를 결정했다고는 볼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 전에 이미 부여와 한반도 이 만주 지역에 난어를 쓰는 족속들이 문명을 건설했다. 이걸 아사달 카라 문명이라고 봐야 된다. 그것은 중국 문명의 건설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래서 중국어의 1인칭, 2인칭 대명사가 그 변형태인 원이로서 한국의 니와 유사하다 얘기죠.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고조선 이주민의 영향. 일부 학계에서는 고조선 시기 이주민들이 산동반도로 건너가서 선진 문명을 전파하며 자신들의 무덤 양식인 고인돌을 남겼다고 본다. 실제로 산동반도에서 발견되는 유적은 요동의 고인돌과 형태적으로 유사하다. 북방식이죠. 지형적 유리함. 산동반도는 한반도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지질학적으로 고인돌을 만들기에 적합한 커다란 판석을 구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나오네요. 그러면 타미로와 일본어를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일본어가 타미로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은 난어 인칭 대명사를 쓰는 그리고 한국인들이 타미로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풍속도 그렇기 때문에 이 세력이 일본 열도로 건너가는데 어떻게 보면은 타미로 일본어 이게 비교를 해놨잖아요. 타미로 일본어 언어 계통은 관련이 원래는 없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문법적으로 한국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런 얘기죠. 교차고로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어적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죠. 야요이 시대에. 문법 체계, 전미사 중심의 교차고, 조사 활용, 인칭 대명사는 나, 너를 이렇게 쓰는데 일본어는 와타시와 오레를 쓰죠. 이게 뭐야? 오는 나오자, 이거는 나자의 일본식 발음. 거기에 일본식 언어 습관이 결합된 거예요. 오래. 그리고 북방 부여기의 언어 습관도 일본에 결합되어 있습니다. 친조고가 전혀 달라요.
엄마, 아빠, 언니. 언니는 일본어에 있어요. 아니. 엄마, 아빠는 드라비다하고 딱 일치하죠. 드라비다. 일본어는 전혀 달라. 하하찌찌. 하하찌찌를 이게 존칭을 붙이면은 하하에다가 오하고 상을 붙이면 오까상, 오또상 이렇게 되네. 하하찌찌. 근데 언니는 있어. 언니. 아니는 있어요. 이게 언니에다가 오네상 그런 건데. 그러니까 부분적으로 드라비다 요소가 좀 남아있는데 한국어만큼은 아니다. 문법은 건데 한국어 문법 거의 가깝다. 이렇게 보는 거죠. 신체적 명칭에서는 한국어에 많이 남아있죠. 일본어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일본어는 드라비다 요소가 한국어하고는 좀 약하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하가점 상층 문화하고 하층 문화를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우리가 학교에서 하가점 하층 문화를 고조선, 당군조선이라고 일반적으로 보는데 제 입장은 하가점 상층 문화가 당군조선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군조선이 있으니 없으니 당군이 역사서에 나오니 마니 뭐 이런 거 갖고 지금 논란이 있고 당군에 대해서 불확실한 거에 대해서 논란이 많기 때문에 하가점 하층이 당군조선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고 봐요. 저는. 왜냐면 이게 당군이라는 것 자체가 유목 투르크 몽골과 관계가 있는 탱그리칸을 한자로 음차한 게 당군이기 때문에 그거는 뭐냐면은 농경지대를 정복한 유라시아 스테페벨트의 유목세계의 종족들의 왕의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몽골계. 아까 전에 언어적으로 격조사에 제가 다 보여드렸잖아요. 흉노족 투르크 몽골계 선비 조상이 하가점 상층 문화를 만들었다. 기원전 1000년경에서 기원전 600년 사이에 존재했네요. 이게 아마 제가 보기에는 당군이라는 그 호칭의 배경이라고 저는 봐요. 다만 당군 신화의 2333년 기원전, 그러니까 이제 그 시기는 이거하고 또 맞기 때문에 당군 조선으로 이걸 칭하는데, 당군 조선을 칭할 만한 그 권력적 실제는 사실은 이거다. 이게 천년경에서 기원전 600년이 바로 중국에서는 서주시대잖아요. 서주시대인데 이 시기가 되면 5세기부터는 뭐가 나냐면 흉노족이 나타나요. 흉노족. 그네들이 선우잖아요. 선우. 근데 선우를 한자를 보면은 선우라고 이렇게 읽는데 그게 비슷한 글자가 칸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단칸. 그 단칸이 후대에 와전되고 또 몽골 침략 시기에 고려에서 어떤 역사를 재발견하는 측면에서 한국인의 농경민족적 시각의 입장에서 한자를 달리 선택하지 않았나. 단칸, 탱그리칸을 박달나무 단자에 인공문자, 의미는 있잖아요. 인공문자가 군도 칸과 일정한 관계가 있는 언어라고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몽골 간섭기에 고려 말기에 이련 스님이 고대의 그 역사를 정리하고 한국인의 정체성을 지금 저처럼 찾아가는 골몰을 하다가 이 흉노족 하가점 상층 문화의 이게 흉노족의 왕 손우 개념을 탱그리칸 당군으로 정착해서 역사서를 편집해서 쓰지 않았나. 물론 고기를 인용하고 막 그러기는 했겠지만. 그래서 하가점 하층 문화가 당군 조선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약간 뭐냐면 딴지를 지금 걸고 있는 거예요. 하가점 상층 문화가 당군 조선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 지역이 조선 지역이라고 후대에 알려졌으니까 그 사람들이 자기를 조선이라고 부르는지 어쩌나 알 수는 없지만은 그 후대의 이름에다가 당군을 갖다 따라 붙인 거죠. 근데 그 유목세기의 제왕의 이름이란 얘기죠. 당군은 농경족 속의 지도자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가점 상층 문화는 농경이 아니고 유목 알타이족 속의 문화거든요. 그러면 이게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서주 시대니까. 그리고 이 시대를 지나가면 흉노 제국이 만들어지잖아요. 본격적으로 뭐냐면 유라시아 초원벨트의 유목세계가
대제국으로서 발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춘추전국을 지나서 함나라와 본격적인 게임을 하는데 함무제한테 결국은 당하는 거죠. 그러면서 완전히 초원이 정리되고 그 전에 동시에 동쪽의 만주 지역의 요소 지역의 고조선이 정리되면서 완벽한 한어, 하족의 동아시아 유일 패권이 확립되는 거죠. 그로부터 2000년 우리는 중국 한족의 납작 엎드리고 그 한자에 함락되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기 언어의 계급화에 상층부를 이렇게 한자가 차지하게 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의 주자성리학과 중화사대주의에 매몰된 결과 이것도 잃어버렸고 이것도 잃어버렸어요. 남는 건 요것만 남았는데 구한말에 대한제국이 성립되는 과정 속에서 또 일본과 합병되고 그러면서 조선이 일본에 쓸려 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들의 정체성을 찾는 과정 속에서 드라비다어에 대한 이 개념, 이기에 대한 것은 등한히 하고 기록도 없고 기억도 없으니까 그나마 몽골 시대에 만들어진 이련슨이 만든 삼국유사의 당군 신화를 배경으로 알타이어 환단고기에 현대의 제야사학이 매몰되어 있다. 남캐의 실중주의 사학을 가지고 역사학을 하는 사람은 그걸 거부하고 있다. 현재의 환단고기 논란은 바로 그런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종합적으로 제가 지금 거시 담론 속에서 만드는 이 프레임 속에서 한국의 고대사를 이제 정리해야 된다. 이것이 한국인의 역사적, 언어적, 종족적 정체성이다. 솔직하게 역사를 인정해야 된다. 중국어의 영향도 받았다. 그러나 고대 산동반도는 드라비다어 계통의 족속이 중원 문명의 초석을 닦았다. 그것이 주나라 봉건제의 제나라 왕 강태공에 의해서 완전히 척결되고 그럼으로써 한국인들이 중원에서 완전히 한반도와 만주로 밀려남으로 인해 가지고 중원에서 세계는 끝나는 것이다. 그리고 만주와 한반도, 일본 열도가 아사달 카라 문명의 후계자로서 오늘에 이르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많은 얘기를 하긴 했는데 드라비다의 제대로 된 실체를 좀 우리가 좀 감상을 해야 되죠. 그래서 한 2개 정도의 동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아빠, 엄마, 나. Who are you? 아빠, 엄마, 나. I. In Tamil. 나. You know what is in Tamil? 니. Come. What is in Tamil? 와. See. What is in Tamil? 와. Country. 나라. What is in Tamil? 나르. 나. 니. 와. 바르. 나르. 아빠, 엄마. 명사는 물론 동사도 우리말과 비슷하다. 자, 또 하나 한번 보겠습니다. 안니. She's your 안니. 안니. 똥오줌을 가리다, 어린아이다, 가리다. 근데 타밀어는 가리부 똑같아요. 발음 똑같고. 이거는 왜 보여주느냐? 가리부 했잖아요. 그 부로 끝난 동사의 끝이 이 부로 이렇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가리부 이렇게 끝나는 그런 언어적 수성은 근데 한국어에는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일본어에 남아있어요. 일본어에 보면은 오단 동사라 해가지고 여기 보면은 일본어의 동사 의미가 무로 끝나는 게 있어요. 이걸 오단 동사, 이번 오단 동사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은 예를 들면 아소부, 부로 끝나잖아요. 우리말에 놀다 그 뜻인데 활용을 하면 아소비마스 이렇게 돼요. 여기는 요부, 부르다라는 뜻이에요. 부로 끝났죠. 요거는 도부, 날다, 도부. 요거는 무수부,
묵다. 우리말의 묵하고 좀 비슷하죠. 근데 이 부로 끝나는 식으로 이렇게 동사가 형성되어 있는 이런 경향성은 아까 가리부와 동사 끝이 비슷하죠. 이런 것들은 한국어에는 이게 단순화된 거예요. 단순화되고 일본어에 그런 동사의 형태가 많이 남아있다. 드라비다적 성격의 동사 모양이죠. 우리 어머니 다 있잖아, 다. 타미로도 다로 끝나요, 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뭐 했습니다. 일본말로 쏘데시다, 쏘다, 다로 끝나잖아요. 우리말에 따. 중국어에도 그런 게 있어요. 확실하게 좋다고 할 때는 하우더 그러거든. 하우더. 경상도 방언에 보면 칠곡 같은 데 가면 그래 해니더 또 그래. 그 떠가 다예요. 그러니까 중국어에도 이 다가 있고 한국어에도 다가 있고 일본에도 다가 있는 거예요. 어디와 관계 있어? 타미로와 관계가 있잖아요. 타미로. 어? 그건 뭐요? 중국어의 형성에 드라비다어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타미로도 다로 끝나요. 달. 마음. 마음? Yes. 이거는 왜 보여드리느냐? 마인드잖아요. 마인드. 이거 들어주면 마인드 그러잖아요. 타미로 마은 그러잖아요. 마음. 우리는 마음. 이게 n이 미음하고 니은이 왔다 갔다 합니다. 일본하고 중국인들은 미음 발음을 잘 안 하죠. 그건 다 니은으로 가요. 어? 니은 내지 이응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받침 미음을 순음을 딱 하죠. 받침으로. 마음. 근데 여기는 마은 그렇죠. 마은. 뭐요? 어원이 같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냐? 드라비다어인지 어찌 모르겠는데 타미로 쓰니까 영어의 마인드하고 하잖아요. 마인드. 영어는 뭐예요? 인도 유로보족이잖아요. 그러니까 산스크리트어적 성격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한국어가 산스크리트어적 성격이 있다. 우리나라에 하나, 둘, 셋도 자음을 쫓아서 어원 분석을 해보면은 one, two, thr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one, two, one, 한, two, 둘, 셋, 쓸. 자음이 음가가 일치하잖아요. 산스크리트와 관계되는 숫자일 가능성이 크다 이 말이에요. 예. 한국어에 이렇게 인도 드라비다어 내지는 산스크리트어와 관련된 언어들이 이렇게 숨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타미로에 칸이라는 말이 있다. 이 칸을 왜 또 넣느냐? 볼칸자잖아요. 타미로는 이게 눈이란 뜻이니. 근데 이 칸이 우리는 칸이란 말 안 쓰죠. 보다라는 말을 써요. 타미로에 비다라고 있대요. 본다는 말. 근데 중국어에서는 이게 칸이 된 거예요. 칸. 중국어에서는 너 봐 가면 니 칸이 그러거든. 칸. 니 칸. 칸이 타미로에 있다잖아요. 뭐예요? 중국어를 형성하는 데 있어서 그 중요한 말에 드라비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뭐냐면 산동반도 동이말이 중국 문명의 토대를 닦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증명해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칸이 이제 눈인데 이것은 한자의 볼간자와도 연결이 되고 또 한 번 타미로의 칸은 장소 이런 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말에 이것도 플레이스 그 사이간자 그 간을 말하는 거예요. 가인 그 플레이스 로케이션 이것도 타미로에 있다잖아요. 근데 중국 한자에 있잖아요. 응? 그 이제 우리도 쓰고 있고 뭐죠? 중국 자체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타미로에서 온 것이란 얘기죠. 나너를 쓰던 사람들의 언어 속에 중국이 정착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산동반도 지역이 선진 문명으로서 중원 문명을 형성했고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나라 강태공에서 밀려나기 전까지 여전히 몇 명이 살아 숨쉬고 있었고 북쪽의 시노티베트어의 한어를 쓰는 하족 언어에 수용되었다. 그래서 저게 중국어에 남아있다. 본래는 드라비다어다 이 말이에요. 나너 족속의 언어.
예, 집의 크기를 살 때 뭐 3칸집이다, 5칸집이다, 99칸집이다 이렇게 할 때 이런 칸, 뭐 장소라든가 어떤 공간을 나타내는 이런 말로서 쓰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나, 니는 너와 같이 인칭대명사와 관련된 어휘. 이루다는 이다와 같이 동작이나 상태와 관련된 어휘. 요런 건 이것도 재밌는 거예요. 알다, 아리다. 요거는 한국말하고 똑같죠. 우리 알다 쓰잖아요. 근데 여기 이루달, 요거 뭐냐면 한국어도 있고 일본어도 있어요. 일본어의 원형이 이 다가 없이 이루잖아. 이루. 있다가 이루. 이게 추상적인 것, 그 다음에 무생명체, 돌 같은 것은 이 아루를 쓰죠. 아루. 근데 여기는 이제 이루만 나와 있는데 원래 이루와 아루가 같이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본어가 그런 추상적인 것과 또 생물과 무생물, 사람, 동물 이런 것을 구분해 갖고 이루와 아루를 구분했습니다. 그건 축약해서 쓰면은 우리 발음과 똑같아요. 있다, 아따, 아딴데 시오, 있단데, 있다요. 똑같아요. 일본어에. 이게 뭐냐면 드라비다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일본어에 있는 동사에 이루가 한국에 있다고 똑같은 거예요. 어원이 이루. 드라비다오에 바람. 여기 바람. 이 바람은 이 갑골문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바람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해요. 고대 갑골문의 바람 풍자 바람이 지금 풍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풍이 아니었고 발음이 바람이었다. 바람. 나중에 이게 중고 하름 이렇게 지나오면서 풍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람이 근데 드라비다오에 있잖아요. 드라비다오에 바람이 있어요. 응? 현대 드라비다는 다르지만 고대 타미로에 드라비다에 바람이 있어요. 바람. 이게 중국에서 곽골문에 바람 풍자 써놓고 바람이라 읽었다. 이거는 언어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중국어의 많은 부분들의 뿌리가 인도 드라비다어와 관계가 있다. 나너 족속과 관계가 있다. 나너. 1인칭, 2인칭 되면서 나너 족속과 관계가 있다. 한국인들이 만들어 놓고 강투국한테 쫓겨난 흔적이다 얘기죠. 이게 다 증명되고 있어요. 바람. 이분은 이제 최춘태 박사라는 분인데요. 갑골문의 발음은 고대 우리말 이렇게 해가지고 요 즐거울락자, 바람풍자, 곰음자 이게 복원음이 갑골음에서 가락, 바람, 고마 그런다는 거예요. 상고음에 오면은 가락, 바람, 금 이렇게 바뀌고 중고음에 오면은 이게 시대를 말하는 건데 이게 중국 발음은 웅, 풍, 락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게 고대 갑골음에서는 한국어 발음하고 똑같죠. 응? 근데 다른 것들은 뭐 발견을 확실히 못했지만은 바람은 타미로잖아요. 드라비다오. 이런 것들 드라비다오가 중국어에 그대로 나타냈다. 그러면 그 말을 쓰던 사람들은 나너를 쓰던 사람들. 나너. 인칭대명사 나너를 쓰던 사람들. 이건 빼도 박도 못하게 생겼다. 이게 논리적으로 증명이 되고 있다. 참고로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하상주의 연표를 지금 보여주는데 이게 하나라는 시노티베트가 주축이 되어서 만든 문명이고 이것은 북방의 알타이 계통의 문명, 알타이가 중원으로 내려가서 만들었다 잖아요. 하가점 하층 문화가 붕괴되면서 그리고 주나라가 1046년에서 기원전 221년 이 기간인데 주나라가 설 때 이후 1040년 이후에 강태공에 의해서 쫓겨났다. 동이가 완전히 그 얘기 아까 했잖아요. 그걸 하려는 게 아니고 이 기간을 한번 보자는 거죠. 하나라는 기원전 2000년 70년부터 기원전 1600년 한 500년간 가죠. 500년간. 그리고 하가 망하고 1600년에서 1046년 상나라 BC 17세기에서 11세기 그 다음에 BC 11세기에서 BC 221년 이 주나라가 이렇게 시간을 알고 반추하면서 지금까지 얘기를 돌아보면은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드라비다를 쓴 동이족 속의 문명이 중국 문명을 주도하고 있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주나라가 서기 전까지 여기까지.
이것으로서 오늘의 얘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당히 긴 강의가 되었는데요. 아사달 카라 문명의 이 정체성 포절도에서 이 드라비다어라는 게 엄청나게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새삼스럽게 느끼셨을 겁니다. 오늘 얘기는 굉장한 한국인의 정체성을 얘기하는 데 있어서 거시긴 담론이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지식들을 총망라해가지고 집대성해서 어떤 프레임을 짜는 것이니까, 혹시 한국인 그 전문학자들이, 저는 뭐 전문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뭐 책을 쓴 적도 없고 논문도 쓴 적도 없고, 학부는 역사학을 전공했긴 했지만은 꾸준히 연구해 본 지금까지 모든 정보를 제 나름대로의 취합을 해가지고 제 나름 저의 관점에서 한국과 일본을 통합해서 아사달 카라 세력의 미래 그림, 카라 연합을 만들면서 동아 유라시아 지정학과 세계 체제 내에서 한국인들이 어떤 미래를 그릴 것에 대한 정체성적 이념의 기본적인 좌표를 찍어주기 위해서 제가 이런 내용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은 이것으로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